122쪽 전류의 자기작용 해서 자기장부터 나오는 내용 같이 봅시다. 자, 전류의 자기작용 얘기하기 전에 자기장이라는 것부터 일단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기장이라는 말 나오는데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기력을 좀 전제로 합니다. 자기력. 뭐 자석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 뭐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N극, S극이 있는 자석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N극, S극 있는데 주변에다가 새로운 자석을 한번 더 가져가요. 자, 자석은 보통 우리가 N극을 빨간색, N극, S극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뭐 요거는 뭐 이런 자석이라고 치고 요게 하나의 자석이라고 보고 요걸 데려가 보자. 요렇게 가져가면 NS극 마저 보니까 서로 당길 거고 요렇게 가져가면 서로 밀 거고 요런 식으로 가져가면 일단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석과 자석 사이에 인력 또는 청력 또는 돌아가게 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 두 물체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물체가 서로 힘을 가하고 있다라고 할 거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물체 사이에 힘이 가해진다. 이거 일견 보면 되게 신비롭게 마법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한 경험이 있죠? 전기력도 그랬었잖아. 두 물체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밀거나 당기는 거,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거 특정 대전체가 또 다른 대전체에 직접 힘을 미쳐서 일로 와,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대전체가 이미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장에 걸려든 새로운 대전체는 전기장을 매개로 해서 전기장 때문에 당겨지거나 밀리는 힘을 그때부터 받게 된다라고 해석했던 것을 여기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도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장 개념으로 역장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석 있을 때 이거 막 밀고 당기고 그래. 이거 없었을 때도 이미 자석은 주변 공간을 어떠한 성질로 바꿔놨을 거야. 이러이러한 성질을 입혀놨을 거야. 자기장이라는 성질을 형성해 놓았을 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어떤 자석이 가면 얘는 주변 상황을 다 그때그때 체크한 다음에 밀고 당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됐으니까 걸려든 녀석은 쭈루루루 걸려든 녀석은 쭈루루루 이렇게 힘을 받더라 라고 해석을 하자. 자기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방식이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전기력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다면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떠오르네. 자, 자기장, 공간상, 공간에 형성된 자기 자화가 된 자성을 띠는 물체가 받을 힘이 자기장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기력에 의한 전기장을 전기력선이라는 것으로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의 자기장을 자기력선을 통해서 이거에서의 전반적인 분포 모양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려야지 되긴 하는데 그 자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이 원칙이 또한 요령 또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 1, 2, 3가 자기력선 하면서 1, 2, 3 그러니까 어디서 또 들어봤던 뭐 그런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석이 만드는 주변 공간 자기력선은 그 자석의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의 화살표로서 표현을 하자. 자기력선이 한 번 나왔으면 가다가 중간부터는 두 개로 갈라지거나 여러 개가 두 개가 가다가 지금부터는 하나로 바뀌거나 여러 개 하나의 자기력선이 여러 개로 갈라지거나 여러 개의 자기력 하나로 합쳐지거나 서로 다른 자기력선이 가다가 만나버리면 안 된다. 교차하면 안 된다. 전기력선과 완전히 똑같은 성질이네요. 그러면서 자기력선은
또한 자 자기장 역시 벡터량으로서 그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데 똑같은 자석이 여기서는 자석한테 강하게 당겨지고 멀리서는 자석한테 약하게 당겨지는 이유는 이게 여기 저기 만들어놨을 자기장이 강하고 약했기 때문일 거야 아마.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 작다, 약하다 하는 것들도 역시 자기력선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력선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 것 같아요? 자기력선을 빽빽하게 그린 데는 자기장이 크고 듬성듬성 그린 데는 자기장이 약할 거다라고 하는 전기력선과 같은 무슨 력선이 무슨 장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집니다. 자기력선의 밀도를 살펴보면 그 위치 자기장의 세기가 나타난다 라고 하자. 자, 세 가지 원칙을 따라서 이 막대 자석 근처의 자기력선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N극에선 나가자. 여기서도 이렇게도 또 나가자. 많이 나가자. 근데 이렇게 퍼지면서 나가요. S극으로는 이렇게 모이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자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결과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데에서는 여기서 나가자. 아이고 돌아가야지. 좀 이렇게 해서 나가자 한 다음에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약간 S극 이쪽에 치우쳐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형태를 이렇게 띈다. 나는 지금 그 칠판에다가 즉석에서 그려서 그렇지 여러분 책에 122쪽에 좀 하단부 그림들 나와 있죠. 말굽자석, 막대자석, N극끼리 마주보는 S끼리 마주보는 상태에서의 주변공간 자기력선으로 자기장을 표시한 형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력선의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기장의 분포를 대강은 따져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역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엄밀하게는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자기력선을 만들었는데 전기장, 전기력, 전기력선 이런 거 할 때보다 이 지점까지 굉장히 빠르게 왔습니다. 뭐 하다 그랬냐면 여기서는 쿨롱 법칙처럼 계산하는 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냥 내가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해가지고 왜 끌려간다, 밀린다, 돌아가지? 뭐 이런 것만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력선 이렇게 그리면은 그래서 자기력선에 의해서 그 위치 자기장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단 얘기는 여기다가 자석 갖다 대면은 현재 이 접선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가져간 자석의 N극이 돌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돌아가서 그 위치 자기장 방향을 또한 자석 나침반 같은 걸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도 돌아간 이후에도 S극에 강하게 끌려간다. 밀도가 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세서 약하게 끌려간다 라는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게 너무 없는데 싶은데 계산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을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나오는 표기법, 용어, 단위, 공식 이것들이 굉장히 생소한 녀석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또한 다른 단원에서 크게 다른 단원에서 또 활용되고 이런 경우도 잘 없어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금방 용어를 까먹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더더욱 이것들 이렇게 용어로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속도, 밀도, 속도 이런 말들은 다 쓰죠. 힘, 에너지 이런 말들은 그래도 쓰긴 하는데 여기 나오는 말들은 되게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친구들도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닌 친구들도 아마 생소할 거예요. 다 까먹지 않았을 거 생각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용어 설명 때문에 약간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특정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마치 전기장의 세기처럼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전기장의 세기 E 뉴턴 퍼 쿨롱 한 것처럼 자기장의 세기는 표기는 B라고 표시할 거예요. 단위는
요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고 라지 T를 쓴 다음에 이걸 뭐라고 읽어? 요거를 테슬라라고 읽을 겁니다. 특정 위치 전기장의 세기가 몇 뉴턴 퍼 쿨롱인지 구해봐 했던 것처럼 야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B 값이 몇 테슬라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그거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 밀도를 그걸 그대로 덮어 쓰자라는 겁니다. 자기력선의 밀도, 빽빽하다, 듬성듬성, 여기서 끝내지 말고 야 계산 좀 하자라고 하는 걸로 바꿔줄 거예요. 자기력선, 빽빽하다, 듬성듬성하다를 다시 얘기를 하면은 단위 면적 안에 많은 자기력선이 통과 중이다. 자기력선이 단위 면적을 몇 개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얼마의 면적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몇 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네. 자기력선 밀도 또는 면 밀도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거다 보니까 S 제곱미터의 면적을 현재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를 써주면 밀도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면적으로 나눠서 밀도를 구할 건데 자기력선 개수라는 말을 안 써요. 자기력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우리는 자기력선 개수를 센다가 아니라 자속 값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게 줄임말이에요. 자기선속이라는 말도 써요.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자기력선 속 해서 5글자로도 나타낼 겁니다. 제일 간단한 게 자속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자속 자속의 속도 뭐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속자가 빠를 속자가 아니라 묶을 속자를 써요. 뭐 암튼 의미가 전혀 뭐 속도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뭐 이런 말 들을 얘기가 없죠. 그죠? 뭐 잘못했을 때 자숙의 시간을 가진다 이런 말은 있지만 혹시 뭐 여러분들 뭐 이게 어머니 성함이 뭐 김자속 씨 뭐 이러면은 뭐 몇 번 들어봤겠지만 자속이라는 말은 아예 뭐 들을 기회가 없죠. 뭐 어감도 그렇게 사람 이름으로 치고도 뭐 그렇게 좋지 않죠. 속자 들어가는 이름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묶을 속자 이름으로 쓰기에는 의미가 별로죠. 묶다라는 뜻이에요. 묶다 또는 이 묶음 다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선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꽃다발처럼 아이고 요 다발 자기력선 얼마치가 묶였나 그런 뜻인데 자 그래서 자속이라고 해서 자기력선 개수 개념이긴 한데 약간 다른데 쓸 거면서 자 우리는 힘은 F 뉴턴 속도는 V 미터 퍼 세크 질량은 M 킬로그램 하듯이 자속은 뭘로 나타내? 자속은 파이로 나타냅니다. 그리스 문자 파이. 대문자 파이로 나타내도 되고 소문자 파이로 나타내도 돼요. 소문자 파이는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쓸 때 공집합기호 쓸 때도 있고 파이라 그래서 파이 대문자, 파이 소문자 둘 다 그리스 문자인데 얘들이랑 다른 애예요. 그래서 발음을 괜히 굴리는 게 아니라 파이, 파이 다른 애예요. 한글에 이런 발음이 없는데 영어의 F에 해당하는 발음입니다. 얘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대학 때 수업 들어보면은 희한하게 이렇게 문화인 것 같은데 100%는 아니라도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파이, 파이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수학과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이건 파이라고 읽고 이거는 피라고 읽더라고. 파이, 파이는 발음으로서 구분이 잘 안 되나 그래서 파이, 피 이렇게 구분을 하시던데 아무튼 파이를 사용할 거다. 그리스 문자. 여러분 파이 자주 안 보죠? 그러면서 자속과 파이가
몇 인지 구해라 그럴 때 단위를 뭐를 쓴다? 단위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일이 없는 단위예요. 대문자 W, 소문자 B를 함께 쓰면서 이거를 웨버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테슬라, 미터는 아니고요. 테슬라, 웨버 다 이제 과학자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웨버라는 단위로 파이 해서 자속, 파이 값이 파이 1이 파이 2에 몇 웨버, 몇 배인지 뭐 이런 거 구해라 그럴 때 이 용어 조금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어. 요래요. 그랬을 때 파이는 몇 웨버지?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거 나보고 구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이자 자기력선 밀도 이제는 같은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력선 밀도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분들이죠. 우리 배우신 분들은 자기력선 밀도라는 말을 안 써요. 자기력선 밀도 안 쓰고 자속 밀도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력선 개수를 세서 개수 밀도를 재는 게 아니라 자속값의 면적 밀도, 면적당 밀도를 재는 거니까 면밀도 재는 거니까 그래서 자속 밀도를 재라 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라 하기도 해요. B 테슬라 값이 S제곱미터분의 5 웨버니까 이 테슬라라는 단위 대신에 또는 웨버 퍼 제곱미터도 써도 괜찮겠죠. 그 단위가 그 단위고 이게 1칼로리는 4.2줄 하는 것처럼 또는 뭐 1피트는 30.3cm, 1인치는 2.54cm 이러는 것처럼 같은 물리량인데 단위를 바꿔서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얘네는 1테슬라가 1웨버 퍼 제곱미터예요. 단위 변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 다 쓰고 뭐 이렇게 단위도 주의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B는 S분의 파이, 파이는 BS 이런 공식만 보고도 이게 자기장의 세기 내지는 특정 면적 내의 자속값 구하는 식이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것들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관련 내용 자기력선속, 자기선속, 자속 그래서 B 웨버 퍼 제곱미터 테슬라 단위, 파이는 BS, B는 S분의 파이 이런 공식과 용어들 122쪽에 쭉 설명돼 있고요. 밑에 자기력선 그리는 요령 1, 2, 3 또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자, 참고로 조금만 더 높아심의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적당한 간격을 이렇게 묶어봤더니 이게 2제곱미터 영역이 됐다 치자. 요게 이렇게 했더니 요게 2제곱미터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평균 자기장의 세기는 몇 테슬라니? 그랬을 때 2제곱미터예요. 몇 웨버 쓰면 되겠어요? 이걸 하나, 둘, 셋, 넷, 4웨버 해가지고 2테슬라요. 이러면은 틀린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력선들이 진짜로 개수 하나하나 세는 것이 이게 자기력선의 개수, 자속 이게 똑같은 말로 넘어가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같은 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묶어봤을 때 같은 면적에 대한 통과량 4대 2 대강 여기자 자기장의 세기가 2배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맞긴 맞는데 이게 말하자면 진짜로 눈에 보이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띄엄띄엄 자기력선이 있어서 이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이렇게 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말로 대략적으로 만약에 이 자기력선 한 개가 3웨버만큼씩을 대표한다라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좀 엉망진창이지만 그렇다면 여기는 12웨버가 2제곱미터를 통과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6테슬라 자기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좀 떠올려도 괜찮냐면 등고선 떠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등고선. 자, 내가 이런 등고선을 그렸어요. 여기가 높은 데야. 여기는 몇 미터 지점이니?
장난해요, 그지? 여기가 0m 지점이야. 그럼 여긴 몇 미터 지점이니? 20m 지점인지 200m 지점인지 모르죠? 등고선 하나 간격을 모르니까 이거 20m마다 그린 등고선이야, 100m마다 그린 거야,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요. 자기장의 세기가 너무 세고 그럴 때에는 자기력선 이렇게 듬성듬성 알아서 이렇게 좀 그리고 하나가 여러 개를 좀 이렇게 큰 값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보기 좋게 그리면 됩니다. 학생 중에 이런 친구 있습니다. 자, 봐봐. 내가 두 군데 찍어 볼게요. 여기 A 지점하고 대강 그리긴 했지만 여기 A 지점하고 B 지점, 여기하고 A 지점, B 지점 중에 자기장의 세기가 강한 곳은 어딜까요? 자기장의 세기가 강한 지점이 어딜 것 같아요? A 지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근처는 여기 이걸 다 그리면 이거 뭐 새카맣게 그리면 이게 그림이 보이니? 적절하게 표현한 자기력선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자기력선이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니까 아마 여기가 자기력선이 더 밀도가 크다, 자기장의 세기가 클 것 같다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선생님 여긴 자기력선이 없고요, 그리고 여긴 자기력선이 있는데 위에 있으니까 여기 자기장이 센 거 아닙니까? 내지는 선생님 요 근처에는요, A 근처에는요 이만큼 영역에 자기장이 없고요, 여기는요 여기를 하나라도 통하니까 여기다 센 거 아닙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한번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그렸을 뿐인 거지 여기도 자기장 다 형성된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하나?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깜빡 착각하면은 자기장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듯하잖아. 자기력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 할 때 이 자기력선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고 자속을 어떻게든 표현만 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자, 여기 아까부터 얘기했습니다. 용어가 워낙에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 뭐 이렇게 많이 못해도 정확하게 이런 뜻이다, 표기법과 단위까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연이어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 은근히 쉽죠? 이거 중3 때 하죠? 그래서 까먹었어요,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다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자, 앙페르 법칙 이거죠? 그냥 이거죠? 뭐 앙페르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과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말아쥐듯한 동글동글한 방향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대전체 주변에는 전기장이 형성되고 자석 근처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자기장은 자석 근처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은 자기력선으로 그려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이 반드시 자석이 있어야만 형성되는 게 아니야. 도선이 있고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만 있어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 공간도 자기장이 되던데요? 라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니? 몰라요. 되던데요? 부터 원래는 시작을 했어요. 되게 우연히 발견을 했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자기장이 어떤 형식으로 생기고 그 세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표적인 도선 세 가지 형태를 따져보자. 123쪽에 나오는 것처럼 124쪽까지 나오는 것처럼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 원형 도선에 흐를 전류, 솔레노이드에 흐를 전류, 뭐 요런 게 나오죠.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팽팽팽팽 감겨있는 녀석인데 감긴 방향을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심을 하나 넣어봤어요. 직선 도선의 전류 I 암페어가 흐를 때, 원형 도선에 뱅글뱅글 I 암페어가 흐를 때 전류가 솔레노이드, 코일, 용수철 같이 생긴 애를 I 암페어 뱅뱅뱅뱅뱅 돌고 있을 때, 자, 그럴 때 이 도선들 주변에는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자
아,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을 일단 방향 및 그 밀도를 다 구해야 되는데 방향부터 앙페르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로 구해보자. 그럴 때 여기서 왼손 쓰면 안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좋아요, 따봉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둘 중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의 의미와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의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류의 방향. 그리고 만들어진 자기장,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의 방향 나타날 건데 둘 중에 누가 전류의 방향이에요? 둘 중에 누가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런 거 딱히 따질 필요 없다.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거는 뭔가 길쭉길쭉한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뭔가 둥글둥글한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방향이다 생각을 하자. 직선도선에서는 전류가 길다랗게 흐르죠. 그러면은 이거를 엄지손가락으로 나타내고 요거를 이렇게 싹 잡아주면서 감아주면은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주변에 형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다. 그림이 너무 못 그렸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전류가 이미 동글동글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하니까 그 방향을 요걸로 잡아주자. 그리고 얘가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이 원형도선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내부를 자기로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림을 평면상에 그리긴 힘드니까 면에, 자 이건 공통이에요. 물리나 뭐 수학에서 공통입니다. 면에 3차원적으로 뚫고 들어간다라는 방향은 X 표시 또는 X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나타내고 어떤 면에서 뚫고 3차원적으로 뚫고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표시하죠? 이런 거는 그냥 점 표시해 주거나 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콕콕콕콕콕콕 이렇게 박힌 모양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됐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전류가 뱅뱅뱅뱅뱅뱅 흐르고 있으니까 오른손 뱅뱅뱅뱅 하는 요거 전류를 4개 손가락으로 잡고 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려주자. 이렇게 관통하는, 이거 내부에 원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래요. 안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주변에 형성되는 이거 너무 못 그렸다. 그런 방향으로 형성되는 이와 같은 자기력선들의 밀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밀도가 그 위치, 자기장의 색이 될 건데 그걸 구하는 공식이 있더라. 직선도선 근처에서는 KR분의 I 테슬라요. 원형도선 중심부에서는 K'R분의 I,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B2', K2' N I 테슬라요 라고 하고, 이거 뭐 공식 다 우리 책에 다 써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어요. 자, 주의할 점, 여기 나오는 뭔가 상수 K 값들이 이게 전류, 전기, 자기 이러고 있다 그래서 쿨롱 상수가 아닙니다. 쿨롱 상수가 아니고 쿨롱 상수는 90억 정도 되는데 얘들은 0.000002 이 정도 돼요. 아니면 0.000067 뭐 이 정도 됩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2 곱하기 2 파이 곱하기 4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7제곱 뭐 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숫자들로 이때 또 다 다르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I 값들은 전부 다 도선에 흐른 전류겠죠. 뭐 이상 없고요. 직선도선 주변의 자기장의 값을 구할 때 쓰는 R 값은 직선도선 근처에는 내가 아무 데서나 자기장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위치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그 위치 직선도선과 최단거리, 그 위치 직선도선과 수직 최단거리들 R 구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겠다. 방향은 앙페르 오른손 법칙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여기서는 이쪽, 여기서는 나오는. 한 여기쯤에서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
상상이 좀 돼요? 자, 그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원형도선에서 이렇게 구할 때 R값이 또 등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R값은 원형도선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자기장의 세기는 중앙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예요. 다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아닙니다. 중앙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여기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한 건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전류가 뱅뱅뱅뱅 흐르는 게 원형도선들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중앙 부분의 자기장의 세기만 구할 수 있었는데 솔레노이드는 내부 모든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균일할 거다라고 해버립니다. 내부에서 모두 균일할 내부 균일한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특이하게 여기서는 또 원형도선 반지름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얼마나 큰 반경, 작은 반경으로 간격인지 신경을 안 써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N값이 들어가는데 이 N값은 이 솔레노이드가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 있느냐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어. 1m당 감긴 횟수, 단위 길이당 1m당 감긴 수 이렇게 하자. 자, 예를 들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감겼어요. 근데 요 길이가 예를 들어 50cm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 전류에다가 요거 N값을 얼마 곱해야 되겠다? 10 곱해야 되겠다. N은 10 써야 되겠다. 50cm에 5회 꼴로 감긴 촘촘한 정도라면 1m에는 10배 감긴 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촘촘한 정도로서 이걸 써주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세 가지 나온 것들에 의한 특정 위치 자기장의 방향 세기 뭐 이런 것들 구한 것들 직선도선에 의한 원형도선에 의한 방향이 어쩌고 한 것들 이제 합성하는 문제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서로 다른 직선 또는 원형도선들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또는 그것들의 합성값의 방향, 크기 뭐 이런 것들 구해봐라 하는 것들 오른손 법칙 잘 쓰시고요. 가끔 가다가 이거 헷갈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R값이 분모에 나오는 R값이 R 제곱분해가 아니에요. R분해입니다. 여러분들 뭐 거리 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멀어질수록 제곱의 반비례하게 작아지는 물리량들을 자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R분의 1이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이런 자기력선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재미없어요. 얘들은 요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퍼져 나가고 여기는 어디선가 이렇게 모여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변에 요런 자기력선도 더 그릴 수 있습니다. 요런 자기력선도 그릴 수 있었는데 이거 막대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 모양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만큼을 가려놓으면 여기 막대자석이 있는지 솔레노이드가 있는지 몰라요. 모른다?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역할을 한다? 사실은 거의 텅 빈 공간에 감긴 도선 덩어리가 자석과 동등한 역할을 할 겁니다. 다른 자석 가져오면 막 밀고 당기고 그럴 거예요. 막 이렇게 돌리고 밀고 당기고 밀고 막 할 겁니다. 그럴 때 상대적으로 여기서 나가는 자기력선 만드는 이쪽 부위가 N극 방향, 저쪽 부위가 S극 방향 역할을 할 것이다. 또는 거의 비슷한데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거 감아진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이자 이게 자석 역할을 할 때 N극 역할이 이쪽이에요 라고 하는 걸 나타나는 표시다 라고 생각하세요. 넌 어차피 자석 역할 할 거잖아. 이쪽이야, N극이 이쪽이야 라고 하자. 그러면서 얘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서 전반적으로 자석 역할을 할 때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 역할을 할 건데 이걸 전자석이 되었다라고 하자. 자석은 자석인데
돌덩어리처럼 생긴 그 묵직한 녀석이 아니라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고 없을 때는 그냥 코일 용수철이에요 라고처럼 보일, 전류가 흐를 때 자석 효과가 나타나는 거, 전자석이 되었다라는 말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관련된 문제 지금 126쪽부터 해서 또 128쪽까지 문제들 쭉 나오는데 205번하고 206번, 128쪽에 205번, 206번은 조금 우리 이 물리학 원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문제긴 합니다. 뭐 그냥 맛을 보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주기는 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풀어보셔도 되겠고 숙제로 굳이 해올 필요는 없고 204번 정도까지는 좀 풀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도 다 됐고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있는 사람 조금 더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